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이랑 공부할 내용은요, 조동사 파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조동사는 아마 충분히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좀 쉬워하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한 그 조동사의 개념에 설명하고요. 그리고 조동사가 어떤 식으로 많이 쓰이는지,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얼굴이 이뻐서 얼굴만 보시지 마시고요. 네, 여기 칠판에 선생님이 좀 막필이지만, 좀 썼으니까 제대로 해서 좀 같이 집중해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 가장 조동사라는 건 무엇인지 선생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조동사는 앞에 이 조가 할아버지 조가 아니죠. 네, 조상조. 그죠? 이런 조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조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한자 시간에 배우셨죠? 도와줄 조. 그죠? 세조도 아니고 도와줄 조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는 동사는 아시죠? 그 조동사. 그러니까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를 바로 조동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 바로 앞에서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면서요. 이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온다는 사실 꼭 명심을 해주세요. 별표 꼭 해주시고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 동원. 이거 꼭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동원 참치를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은 좀 잘생긴 강동원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동원이라고 하시던지 잘생긴 동원이 이렇게 하시던지 어쨌든 조동사 다음에 동원이,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이거 일단 머릿속에 염두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일단은 가장 처음에 생각나는 조동사가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처음에 can이죠. 자, 일단은 가장 처음에 능력의 의미를 가질 수 있죠.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할 수 있다는 의미였을 때 뭐랑 바꿔 쓸 수 있냐면 be able to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쓰실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여기다 예문을 좀 적어놨는데요. 자, she can swim 했을 때 이거 진짜 쉬워, 그치? 자, 그녀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수영을. 그죠? 자, 봤을 때 얘 뒤에 동사 원형이 바로 온다는 사실 이거 좀 명심하시고요. 자, 이것을 be able to로 밑에 한번 바꿔보는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비동사,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어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비동사 중에 am, is나 또는 was, were 그것 중에서 골라서 써주시면 되는데 얘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자, 주어 she를 쓰시고요. 그 다음 비동사 am, is 중에서 현재 시제니까 뭘 쓰면 될까요? 그렇죠. is. 자, 그 다음 able to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able to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아까 동원이 누구였었어요? 그렇죠. swim이었었죠? 자, 그래서 뒤에 swim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꾸는 것들이 또 내신에서 잘 나오니까요. 명심해 주시고요. she can swim 이곳을 바꿨을 때 비동사 am, is, was, were 중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able to 동사 원형 이렇게 넣어주시면 바꾸는 문장은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she is able to swim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허가의 의미인데요. 허가는 말 그대로 내가 뭘 해도 될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다 또는 없다 라고 허락을 요청하는 의미로 썼을 때 네, 그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문 한번 보실까요? Can you pass me the salt? 라고 했을 때 야, 나 소금 좀 건네줄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뭐뭐 해줄래? 라는 의미를 가질 때 허가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신에서는 종종 이 can의 의미가 그 can에 이렇게 줄이 쳐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능력의 can인지 허가의 can인지 구분을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두 개를 해석을 하시면서 좀 연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뭐 해줄래의 의미를 가지면 허가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얘보다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 하나 있죠. 자, can의 과거 시제 바로 could인데요. could는 말 그대로 동사의 과거 시제, 그러니까 과거에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라는 표시로 can의 과거 시제 could를 쓸 수도 있지만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의 그 조동사의 과거 시제가 또 따로 조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can의 과거 시제인 could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자, could you pass me the salt? 라고 얘기했을 때 can you pass me the salt? 보다 조금 더 공손하고 예의 바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두 개의 의미 차이는 크게 없고요. 어쨌든 둘 다 무엇을 해도 될까요? 라는 허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뭐뭐 해도 될까요?까지 봤고요. can 능력, 허가 두 가지 의미.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동사 한번 보실 건데요. 자, 두 번째 조동사는 will이에요. 자, will은 우리 장소까지 사랑하는 will, 유산균 will, 뭐 물론 이제 그 아이도 있지만, 자, 여기서의 will은 be going to랑 똑같은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동사 원형이 올 수 있겠죠? 자, 이것과 똑같은 조동사의 will이고요. 얘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미래 예측이나 또는 계획의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비가 올 것 같다라는 걸 예측할 때도 쓸 수 있겠고요. 아니면 나는 내년에 어딜 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계획을 얘기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두 개는 크게 관계없이 will과 be going to 두 개로 바꿔서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 예문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다들 쉬워할 것 같아서 하나만 일단은 예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She will go to America 라고 했을 때, 자, 그녀는 미국에 갈 것입니다 라는 계획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be going to 동사 원형으로 바꾸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주어는 she니까 마찬가지로 she를 일단 먼저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 be going to니까 여기 또 비동사를 넣어주시는데 MR is, was, were 중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얘는 그냥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썼으니까 is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she is, 그 다음 going to 그대로 써주시고요. be going to에 going to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그냥 go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서의 be going to의 going은 가다의 go가 아니고요. 뭐뭐 할 예정이다의 go이기 때문에, 자,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하나 더 써줄 때 가다의 의미 go를 한 번 더 집어넣어주는 거 명심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she is going to go, 그 다음에 to America. 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앞에 있는 be going to의 go하고 뒤에 가다의 go를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뭐 얘기를 할 때 비동사 다음에 그냥 동사의 ing,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 시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e is going to America 해도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be going to로 바꿔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be going to 쓰시고 뒤에 동사 원형을 꼭 한 번 더 넣어주시고, 이거를 선생님들이 좀 헷갈려하는 문제로 낼 수 있으니까요. be going to로 바꿔라 라고 했을 때는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 고까지 꼭 집어넣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자, 아까 선생님이 can의 과거 시제인 could도 하나의 조동사로 또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will의 과거 시제인 would가 또 다른 조동사로 하나의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물론 will의 과거 시제인 would가 정말로 과거에 뭐뭐 할 뻔했었다 또는 뭐뭐 하려고 했었다라는 의미로 그 과거의 미래를 예측할 때 would를 쓸 수도 있지만요. 자, 여기에서의 또 다른 would는 어떤 뜻이냐면 뭐뭐 하곤 했다라는 불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 would를 또 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보시면 he would take a walk 이렇게 되세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자, 그는 몸을 하곤 했었습니다. 뭐하고 했었습니까? take a walk 그랬으니까 take a walk 한다는 것은 산책하는 거죠. 자, 산책을 하곤 했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시점에. 자, 이거는 뭐 매주 했던 것도 아니고요. 뭐 매일 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랬을 때도 있었고 저랬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곤 하셨다. 그는 그러곤 했었다. 라는 의미를 했을 때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얘랑 이제 비교해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used to거든요. used to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he used to, 자, 마찬가지예요. used to 다음에도 동사 원형이 뒤에 들어가고요. 자, take a walk 이렇게 해주시면, 자, he will take a walk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불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그는 뭐 이렇게 산책을 하러 가곤 했었다라고 하는데 used to도 마찬가지로 뭐뭐 하곤 했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he used to take a walk 했으면 그는 산책을 하곤 했었다라는 의미로 똑같은 의미로 들어가요. 네.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어떤 차이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적으로 했다가 안 했다 하는 습관을 나타낸다면 얘는 used to는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의미 차이가 별로 없이 문제에 나올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개를 같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의미 차이가 얘처럼 살짝은 있어요. 불규칙적인 습관이고 얘는 규칙적인 습관이다. 네, 그 정도 차이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둘 다 동사 원형이 뒤에 온다는 거 이거 명심해주세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must인데요. 자, must는 일단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의무적인 거,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을 해야 한다. 자, must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의무고요. 만약에 어떤 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벌을 받거나 또는 뭐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하는 옵션이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옵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he must go there 라는 문장으로 봤을 때 자, 마찬가지로 must 다음에 동사 원형 오는 거 똑같고요. 자, 그녀는 가야만 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안 가게 되면 어떤 페널티가 적용이 되거나 뭐 하여튼 옵션이 그러니까 가야만 하는 옵션인가?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must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험 문제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must도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졌을 때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네, 무엇일까요? 그렇죠. have to. have to로 바꿀 수 있는데요. 자, have to로 바꿀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자, have to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는 똑같고요. 대신 자, have to는 일반 동사 취급이기 때문에 그죠? 일반 동사 취급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그러니까 특히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에 have가 아니라 has가 온다는 사실을 좀 명심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바꿔볼까요? 자, 주어는 she. 자, 그다음 she는 3인칭 단수예요, 아니에요? 맞죠? 3인칭 단수 세 가지 he, she, it이죠? 자, 그거 다음에 have to를 넣어줘야 되는데 have to는 일반 동사 취급이라서 뭘 해줘야 된다? 그렇죠. has로 바꿔주시고요. 자, she has to. 자, has to 썼으면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동사 원형 go가 들어가 있으니까 뒤에 go ther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바꾸는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니까 이런 거 주의하시고 3인칭 단수 다음에 has to로 바꾸는 거 명심해주세요. 자, 그다음 우리가 must를 만약에 부정으로 바꿨을 때 자, 뭐 쉬워요. must not이라고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she must not go there. 그러면 그녀는 거기에 가면 안 된다. 그쵸? 뭐뭐 하면 안 된다. 자, must not의 줄임말 있나요? 네, 지금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자, 됩니다. 네, 되는데요. 자, must not의 줄임말은 must에다가 n 붙이고 apostrophe 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mustn't인데요. she mustn't go there 이렇게 하면 가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표시를 했으니까 우리 아까 must는 have to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부정으로 만들었을 때 have to도 마찬가지로 not을 붙여서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이거는 는이라고 안 해놓은 거 보니까 의미가 서로 조금 다르다는 거. 그지? 하지만 일단 먼저 have to에다가 not을 한번 붙여봅시다. 자, 일단은 주어는 당연히 she겠죠? 자, 그 다음 have에다가 not을 붙이는 경우로 아이들이 좀 많이 실수를 하는데요. She hasn't to go there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에서 have는 아까 선생님이 무슨 동사를 할지? 그렇죠.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에다가 not을 붙여줘도 돼요. 얘처럼. 하지만 일반 동사 취급이기 때문에 뒤에 have 뒤에는 not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요 have to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have 다음에 not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뭐로 바꿔 써주셔야 하느냐. 그렇죠. 일반 동사는 앞에 뭐가 붙어서 부정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 두더지. do나, does나, did.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붙여서 부정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얘는 3인칭 단수인에서 그리고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자, do나, does나, did 중에서 뭐가 오면 될까요? 3인칭 단수면서 현재 시제니까 그렇죠. does가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doesn't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자, doesn't 다음에 has to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이미 does가 3인칭 단수의 부정이라는 걸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has to 대신 동사 원형인 have to를 꼭 써주셔야 돼요. 됐죠? 자, she doesn't have to 그 다음에 go there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얘는 아까 뭐뭐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밑에 있는 she doesn't have to go there 이거는 그녀는 거기에 가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죠. 자,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doesn't have to. 그렇죠. 자, doesn't have to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칸이 좀 부족하네요. 자, 글씨는 좀 잘 안 보일 테지만 거기 밑에다 적어주세요. 자,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she doesn't have to go there. 그러면 그녀는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이것과 must not과 doesn't have to 사이에 또는 don't have to 사이에는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거 명심해 주세요. 됐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should나 ought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자, 얘네 둘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똑같이 갖고 있고요. 하지만 must의 의무가 굉장히 큰 것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갖는다면 should나 ought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인 의무라든지 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충고를 나타낼 때 쓸 수 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뒤에 동사 원형을 받는 건 똑같고요. 자, 그러면 she should see a doctor. 그러면 그녀는 의사를 만나봐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가 되겠죠. 그죠? 어디가 아프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 should 같은 경우에는요.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should를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인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조동사처럼 쓰이는 것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이거 한번 바꿔볼게요. she 그 다음에 should 다음에 should 대신 뭘 쓸 수 있냐면 had better를 쓸 수 있어요. 자, had better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should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바꿔 쓰시면 되고요. 자, 뒤에 마찬가지로 see a doctor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에서 하나 주의해줘야 될 것이 그녀는 의사를 만나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했을 때 should 다음에 not을 이렇게 붙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she shouldn't see a doctor 이렇게. 하지만 이제 had better 같은 경우에 not을 썼을 때 의미 차이가 얘처럼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의미 차이는 똑같은데요. 의미 차이는 없는데 자, not을 붙일 때 not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she hadn't better가 아니라 얘는 한 묶음으로 보시고 이것을 전체를 조동사로 취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not을 어디다 붙여야 될까요? 그렇죠. 얘를 한 묶음으로 보고 그 뒤에 not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she had better not 그 다음에 see a doctor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러면 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우리가 must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비슷한 개념의 것을 좀 보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must가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질 때 비슷한 단어, 비슷한 것들을 좀 많이 봤고요. 그다음 must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강한 추측이에요. 자, 보시면 it must be true 라고 했을 때 자, 이 must는 강하게 뭔가를 추측을 하는데요. 추측이 사실은 100% 확신을 갖고 하는 추측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it must be true. 그러면 그것은 사실임에 틀림없다는 뜻이에요. 자, 100% 확신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의미로 강한 추측으로 쓴다면 뭐뭐 일리 없다. 그러니까 확신은 100% 하는데 얘와 반대 개념으로 뭐뭐 일리 없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서는 뭐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그래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뭐 일리 없다. 자, 그러면 뭐냐면
cannot인데요. cannot. It cannot be true. 자, 그러면 얘는 must be true는 틀림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이 cannot be true 그럼 뭐냐면 그것은 사실일 리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may랑 might인데요. 빈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 조동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좀 쉬워요. 그죠? 자, may나 might는 크게 두 개의 의미 차이가 없이 쓰이긴 하지만요. 얘보다는 그 may보다는 might가 조금 더 강도가 약한 조동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맨 처음에 추측. 자,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틀릴 확률이 더 높은 추측을 할 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면 it may be true 또는 it might be true. 선생님이 이 위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하려고 같은 예문을 다른 조동사를 써가지고 예문을 들었는데요. 위에 거는 100% 확신이라면 밑에 있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일지도 몰라. 하지만 틀릴 가능성이 더 커.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씁니다. may보다는 아까 might가 훨씬 더 약한 추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다음 허가. 자, 허가는 may I come in 뭐 이런 거 또는 아까 우리 can 배웠었죠? 자, can과 똑같은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an I come in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may I come in? 자, 대답을 했을 때 may나 can 조동사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조동사로 물어봤을 때는 무조건 그 물어본 조동사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may I come in 이라고 했을 때 대답했을 때 yes, you may 또는 no, you may not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허가를 물어봤을 때, 허가를 요청할 때는요, 주로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해서 주로 주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may you come in 이라고 했을 때, may 다음에 주어를 you로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아마 너희들이 영어를 그래도 좀 하는 친구들이니까 뒤에 may you come in은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may you는 쓰지 않는다는 거 명심해 주세요. 자, 그다음 이제 다 끝났어요. 네, 지루하셨죠? 마지막으로 자, 이 개념 한번 보고 이제 끝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 have pp. 자, 조동사 have pp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우리가 아까 추측의 조동사들을 쭉 배웠어요. 그죠? 자, 추측의 조동사들을 봤을 때 어떤 조동사에다가 그 다음에 have pp를 쓰면 과거에 무언가에 대한 추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동사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개념만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ld have be 그러면 자, could가 사실은 can의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뭐뭐 할 수 있었다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could have be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는 그 차를 살 수 있었는데 안 샀다. 자, 그렇다면 I could have bought the car. 그러면 나는 그 차를 살 수 있었는데 안 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 수 있었는데 뭐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 cannot have pp. 그러면 아까 cannot이 뭐뭐 일리 없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얘는 과거에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cannot have pp. 그러면 뭐뭐 이었을 리 없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 should have pp는 그래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알아두시고요. should have pp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스러움과 이걸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그 차를 살 수 있었는데 난 안 샀어 라고 했을 때 I could have bought the car 이렇게 얘기했었죠. 마찬가지로 should have pp를 쓰면요 I should have bought the car 이거야. 자, 그러면 could have pp는 뭐뭐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뜻이고요. should have pp는 샀어야 했는데 못 사서 후회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I should have bought a car 그러면은 나 그 차 샀어야 했는데 완전 후회돼 이란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must have pp는 우리 아까 must가 강한 추측을 나타낸다 그랬죠. 100% 확신. 그렇죠? 그래서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이었다면 must have pp는 과거에 그랬음에 틀림없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need not have pp. need not은 아까
과거에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데 했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씁니다. Did not have to pay. 책에 있는 예문을 보시고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